도르트문트 저 같으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당첨됐다고 유튜브 댓글이네 엄청나게 왔던데, 안 된다고 한 적 없다. 승 확률이 45%, 못 이길 확률이 55%본 것 뿐입니다. 전반 끝나고 하여튼 그거 오버 건 사람은 다 뒤졌을 거고, 그죠? 의외로 맨시티는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뭐 유벤투스 마이너스 2.5 가자고 했잖아, 틀었잖아. 그런 걸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테세 마이너스 2.0 축 잡아도 되냐고 어떤 분 물어봤을 때 된다고 했잖아. 이거 안 잡으면 뭐 잡아가 어떻게 하겠어. 오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컵 대회 오바 가면 안 됩니다. J리그 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첫 경기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가와사키 vs 세레소 오사카. 요거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오신 분들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가와사키 닭공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닭공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작년까지는 선수비 후 역습, 올 시즌에 감독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닭공으로 변환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 이 감독 자체가 J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인데, 이미 닭공으로 여러 팀들을 맡아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아니고 세레소 오사카가 이제 공격 쪽에 용병을 많이 영입했다. 원래는 수비 쪽에도 용병 많았습니다. 어쨌든 공격 쪽에 많이 영입했고, 대표적으로 수원 삼성의 타카트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도 컵입니다. 여기도 컵입니다. 여기는 J리그입니다. 여기는 J리그입니다. 죄송해요. 여기는 J리그입니다. J리그 두 경기 있어요. 6시, 7시 경기 나고야랑 두 경기는 J리그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여튼 닭공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따지면 세레소 오사카가 수비 쪽으로 좀 나았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가와사키가 대부분 때려잡았죠. 작년에는 뭐 두 시즌 다 때려잡았는데, 기본적으로 J리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한번 좀 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와사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가와사키 지금 멤버가 언제 완성됐냐면 2019년도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그 압도적인 우승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2019년도에 완성됐는데 2019년도에 전반기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했고, 후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탔어요. 상승세를 타서 4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즌 마감. 컵대회 우승팀하고 리그 3등까지 아침 나가니까 작년에 가와사키는 아침을 못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시즌에 그래도 아침을 나가지 않아서 리그를 준비하는 데 좀 유리함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 멤버가 2020년 넘어오면서 백업들은 바뀌었다. 다만 주전들은 그대로입니다. 올 시즌은 오히려 거기서 더 보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와사키입니다. 그러니까 가와사키는 지금 멤버가 손발을 맞춘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와사키는 올 시즌에도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우승 영순위인 거는 분명하다. 가와사키 쪽이 당연히 닥치고 공격 나올 거고 홈 경기인데다가 양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개막전에 결장자들이 있습니다. 결장자들이 있습니다. 마이웨이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세가와라든지 쿠루마야라든지, 그러니까 작년에 백업들이 이적을 하고 다 영입한 애들이 좀 젊은 애들이고 다 백업 선수들 쪽으로 많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일본도 이제 22세 이하 선수들이 뛰어야 하는데 가와사키는 멤버가 충분합니다. 멤버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마이웨이다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도 제가 볼 때 결장자 가와사키도 있고 세레소 오사카도 있습니다. 다만 세레소 오사카 쪽은 지금 세레소 오사카는 지금 뭐 용병들도 일부 못 뜁니다. 일부 못 뛰어요. 그러니까 뭐 타카트 영입은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악화돼가지고 입국을 제한시켜버렸죠, 일본이. 그래서 타카트도 결장. 그 다음에 그 핵심 수비수였던 치아구도 결장.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베트남 뭐 골키퍼 그 당반남 있죠. 그 박항서 있을 때 막 골키퍼가 승부차기 맞고 하던 애, 얘도 결장. 그러니까 핵심 용병들이 조금 결장한다. 그러면 수비 쪽도 이미 일부 선수들을 팔고 수비도 일부 팔고 공격수로 이제 좀 이렇게 영입을 했는 상황에서
지금 용병들이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못 지어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쪽은 세레소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에 공격 축구를 하기 때문에 한두 골 정도 반항은 할 가능성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요 경기는 뭐 누구나 보듯이 가와사키 쪽으로 좀 압도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저도 가와사키 봅니다. 이 정도 1.34면 이 정도면 그래도 들어는 가볼 만합니다. 별 더는 안 넣어드립니다. 제가 별 3개 드리는데 별 3개까지는 못 드린다. 대신에 마이너스 앤디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 경기도. 그리고 당연히 올 시즌에 세레소 오사카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용병들이 아무리 없고 득점을 못 하더라도 스타일 자체가 초반부터 이렇게 변경될 정도로 감독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J리그에 1, 2년 있었던 감독은 아닙니다. 레비 쿨티 원래 공격적으로 유명한 감독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오바 갈 바에는 마이너스 앤디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마인승 한 개를 고른다면 저는 마인승 갑니다. 저는 일반승 잘 안 갑니다. 100만원 이상 거시는 분들은 알아서 일반승만 가십시오. 저는 마이너스 앤디가 맞다고 봅니다. 제 스타일에 제 구독자 시청자분께는 마이너스 앤디를 추천드리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나고야랑 간바 오사카 가볼게요. 나고야랑 간바 오사카. 나고야 어떤 팀이죠? 혹시 여기 채팅 쳐주실 분 있나요? 간바 오사카는 어떤 팀입니까? 간바 오사카는 어떤 팀입니까? 나고야 어떤 팀입니까, 여러분? 요거 지난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착각하시는 분 많아요. J리그 2, 3년 전에 보시던 분들은 나고야 지금 스타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나고야 어떤 팀입니까? 간바 오사카 어떤 팀입니까, 여러분들? 골통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요거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요거 나고야 어떤 팀입니까? 없으면 제가 해야 되고. 예, 수비 후 역습. 네, 맞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역습하는 팀입니다, 나고야. 나고야 예전에 2, 3년 전까지 닥치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는 물어봤을 때 다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다 공격이라고 했는데 공격 아닙니다. 수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지난 경기는 거의 닥치고 패치. 근데 뭐 상대 수비에 대한 실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16번 공격수 에이스죠. 얘가 거의 뭐 그때 첫 골을 거의 뭐 4명인가 5명 제끼면서 골을 넣은 쪽이 나고야입니다. 그래서 용병들에 대한 지금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팀이고 오늘 경기 리그 경기인 만큼 얘들은 주전 선수들이 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멤버 좋아요. 멤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인사 못하래도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기본적으로 멤버 좋은데 간바 오사카는 백업 멤버는 부족하다. 이게 작년까지의 평가인데 올 시즌에 그래도 영입은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성남에서 뛰던 용병 티아고도 될 것 같고 서울에서 뛰던 미드필더 주세종, 독일전에 어시스트를 날렸던 주세종, 그 다음에 뭐 히로시마에서 에이스를 활동하던 페레이라 이런 선수들이 다 영입은 됐어요. 아마 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간바 오사카 작년에 에드밀손이 스트라이커였죠. 에드밀손 황의조가 나가고 나서부터 황의조가 프랑스 가고 영입했습니다. 얘 초반에 엄청 잘했어요. 항의조 공백 다 메꿨습니다. 근데 작년에 부진했고, 그니까 지난 시즌에 부진했고, 작년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퇴출됐어요. 음주운전 문제로 퇴출되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에드밀손이 스타팅으로 나와서 안 풀릴 때마다 나왔던 선수, 백업 스트라이커 우삼이 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선수예요. 얘가 지금 아무래도 스타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얘도 뭐 개막전에 부상이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정상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간바 오사카랑 나고야랑은 전부 다 풀멤버로 붙는 거예요. 나고야도 어쨌든 경기력만 본다면은 나고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도 첫 경기 뭐 아주 좋았죠. 근데 상대가 후쿠오카고 후쿠오카도 마찬가지로 용병들이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이 작년에 뭐 수비적인 움직임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뜰 수 있고 언더를 좀 추천드리다가 틀렸지만 기본적으로 용병이 없는 팀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또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기본적인 움직임은 나고야나 간바 오사카나 제가 볼 때는 멤버상의 전력 차이는 없다. 근데 지금 나고야 쪽으로 정배를 줘놨습니다. 홈에 대한 이점도 있고, 근데 작년에는 홈 원정에서 다 비겼고, 어쨌든 간바 오사카는 작년 시즌의 성적만 본다면은 원정에서 딱히 약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간바 오사카는 전통적으로 약간 원정에서 조금 더 강한 면모도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지금 3번 베렸어요. 왜냐면 가와사키랑 슈퍼컵 1항배 중립지역에서 했는데도
그게 어쨌든 1등이 가와사키가 했기 때문에 원정 자격으로 나갔기 때문에 빈펜이 성적이고 1차전에 비셀고베한테 졌고 근데 비셀고베는 전력 보강이 잘 돼가지고 팽팽한 접선 끝에 졌고 어제 비셀고베 마이너스 핸드 2승 드렸잖아요 주력으로 그죠? 비셀고베는 어쨌든 멤버가 상당히 잘 보강된 상태고 브라질 19세 이하 대표 출신 선수도 용병으로 영입했고 근데 어쨌든 간바오사카랑 나고야랑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나고야가 후쿠오카 상대하는 거랑은 간바오사카 상대랑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간바오사카도 어쨌든 1차전 결정하는 선수들이 오늘 경기 일부분 들어온다. 그러면 간바오사카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외 쪽도 무승부 봅니다. 근데 제가 봐도 고베당 이거 뭐 주력으로 나고야 간다 뭐 이렇게는 못 가고 차라리 주력으로 갈 거면 저 같으면 간바오사카 프랜승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 변수는 김영권 결장입니다. 김영권은 결장입니다. 간바오사카 김영권은 결장이에요. 김영권 센터백 중에서 중요한 역할 많습니다. 김영권은 결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수비는 어느 정도는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득점 경기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프랜승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무승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배당 잡는 경기 무승부. 무승부 뭐 프랜승 네 스페리오님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알리님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줘요. 네 지금 유튜브 영상 찍는 거니까 하여튼 프랜승 뭐 아니면 뭐 프랜승보다도 사실 뭐 역배승 뭐 핸디무 뭐 차라리 나고야 갈 거면 마일승 이런 걸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뭐 백날 차도 결론은 안 날 것 같다. 무승부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플러스 핸디가 괜찮은 것 같아. 언어버는 사실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다 오버 무승부 났는데 개인적으로 언더라고는 보는데 별이 몇 개라고는 말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바오사카나 나고야나 전부 다 공격적에서 막 100% 전력은 아니다. 특히 뭐 간바오사카도 새로 영입된 용병 못 들어왔고 어쨌든 나고야도 에이스 16번 선수는 나오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아직 뭐 좀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리고 후쿠오카 상대로는 후쿠오카가 실책해서 준 게 있었지 나고야도 밀집 수비 못 들었습니다. 간바오사카도 오늘 약간 버스를 세우면서 방어 형태로 먼저 나올 거다. 그러면 나고야도 밀집 수비하는 애들 이외로 못 뚫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언더 쪽으로 다득점이 나지 않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프로 간다면 무승부 갑니다. 저는 무승부 갑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좀 놀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무나 햄무가 좀 보이는 경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가 이제 개막전에서 나고야랑 붙어서 2대1로 패했던 후쿠오카입니다. 자 여기는 J리그 컵입니다. 후쿠오카랑 7615님 추천 네 여러분들 어서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네 인사 못 드리더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좀 빨리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후쿠오카랑 삿포로 요 경기 갈게요. 후쿠오카 지금 용병 못 뜁니다.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죠. 후쿠오카 용병 출전 못합니다. 근데 작년에 2부 리그에서 뛰던 자국 스트라이커 와타리 못 뜁니다. 요까지도 뭐 어느 정도는 뭐 capture 줄 수 있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경기 중에 스기모토라고 그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후쿠오카의 핵심 미드필더가 그러니까 1차 나고야전에 이제 중간에 교체돼서 나갔어요. 교체돼서 나갔다. 그러니까 아마 부상일 걸로 예상되는데 일본 쪽은 컵 대회 앞두고는 멤버 뭐 누구 나온다, 누구 안 나온다 이런 걸 잘 안 알려줍니다. 나올 때만 확실하게 나온다고 말하고 보통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음표가 조금 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못 나온다고 보고 해외 쪽도 전부 다 삿포로가 잡는다고 봅니다. 잡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하긴 뭐 삿포로 쪽도 사실 조금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페트로비치 감독 자체가 컵 대회에서 우선 주력들이 잘 안 씁니다. 요 감독 자체가요. 이 감독 자체가 그 컵 대회에서 주전을 잘 안 써요. 그 페트로비치라고 오래 감독했습니다. 비치 감독 자체가 좀 의지간하면 주전 안 써.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다른 팀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솔직히 좀 잘못돼 있다고 보는 글은 뭐냐면 뭐 삿포로는 로테이션을 돌린 멤버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합니다. 로테이션 멤버가 확실히 약하고 삿포로도 마찬가지로 2명의 공격수 용병 공격수 못 들어옵니다. 용병이 지금 출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이하고 그 오케추쿠하고 여기 둘이는 지금 입국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용병이 없는데 로테이션까지 돌려버리면 전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후쿠오카 짝이 결정자 훨씬 맞습니다. 올 시즌 시큰 영입에도 또 뭐 말이라든지 크루 뭐 그다음에 뭐 카우에 지금 스키모토까지 못 나오면 여기는 지금 좀 큽니다. 그래서 둘 다 결장자가 심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거꾸로 보면 후쿠오카는 돌린 멤버가 없어서 주전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가장 무난한 배팅은 사실 언더로 봅니다. 언더로 보고요. 지금 대부분 해외 쪽에서는 삿포로 무조건 거의 필승 모드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좀 깨져도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컵 대회니까 주력으로 넣을 경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 사실은 뭐 이거 언더 주적으로 가기에도 사실 좀 무리는 있는데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간다면은 뭐 삿포로가 당연히 뭐 잡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삿포로가 잡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없고 이거 솔직히 마이너스 핸디를 거의 안 보던데 후쿠오카도 1차전에서 나고야랑 경기를 할 때 조금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밀집 수비는 기가 막히게 막았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후쿠오카 지금 멤버가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려버릴 때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차라리 갈 거면 고베당에서 마엔슨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로테이션 돌릴 멤버조차도 없어가지고 풀 멤버가 나온다면은 사실 뭐 조짓습니다. 뭐 그냥 뭐 무승부 떨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컵 대회는 그런 변수는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후쿠오카의 성향을 기록해서 언더를 넣는 게 맞고요. 하나만 고른다면 언더를 넣는 게 맞고 그리고 풀 멤버가 나오더라도 삿포로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삿포로 쪽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돌릴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한다. 누가 후쿠오카가 로테이션 돌리면 1.5군이 아니고 1.7군, 1.78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후쿠오카가 홈 경기에서 얼마나 좋은 멤버를 가지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성적은 달려있다고 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약한 놈이 성적을 잡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홈 개막전은 나고야전에 이미 치렀습니다. 홈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는 그렇게 부리지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간다면 진짜 초고반에서 마이너스 핸디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FC 도쿄하고 도쿠시마 있는데 지금 J리그 애들이 용병들이 거의 못 뛰는 게 문제인데 여기도 FC 도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쿠시마 도쿠시마 2부 리그에서 올라온 도쿠시마입니다. 2부 리그에서 몇 년 동안 광자로 군림을 해왔던 도쿠시마예요. 그래서 도쿠시마 절대 족밥 아닌데 2부 리그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1부 리그 애들보다는 전력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FC 도쿄 작년에 두 번 다 이겼었지만 몇 년간 우라와 레드한테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 천적인 우라와 레드한테 우라와 레드와의 개막전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그러니까 동점골 넣고 마지막에 그 코너킥인가 프리킥에서 이제 헤딩으로 해가지고 넣었는데 어쨌든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둔 FC 도쿄입니다. 기본적으로 FC 도쿄 대표적인 선수비 후역습 팀입니다. 역습하는 J리그 팀입니다. 딱 쪽발이 같이 축구합니다. 딱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 막 우두둑 나갑니다. 작년에 아챔 우리 울산 현대랑 또 한번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전력이 좋은 건 아닌데 용병들의 개인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핵심 용병인 올리베이라는 오늘 경기 뭐 개막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출전 못합니다. 출전 못합니다. 사나이 마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올리베이라는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비 쪽 용병 우리 마탱이 어서 오십시오. 수비 쪽 용병 우빈이랑 우마리도 결장합니다. 그러니까 결장이라기보다는 입국 자체를 못했어요. 못했다. 여기도 용병 입국 못했어요. 그러니까 FC 도쿄도 지금 멤버가 좀 바뀌었는데 용병 없이 올리베이라 없이 지금 축구를 하면 득점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FC 도쿄가 수비를 잘하는 거지 공격을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그 골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방에 공격수 2명이 그러니까 FC 도쿄가 4-4-2 시스템을 쓰거든요. 제가 말하는 뭐 보통 제가 축구할 때 말씀드리는 뭐 레스터 시티랑 비슷한 전략 씁니다. 용병 투톱을 거의 전방에 세워놓고 역습 가서 골 넣는 형태로 많이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올리베이라라는 몇 년 동안 에이스로 활약했던 카드가 오늘 경기 못 뛴다. 그리고 나머지 영입되는 수비 용병도 못 뛴다. 그러면 오늘 FC 도쿄 박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도쿠시마를 한번 알아볼게요. 도쿠시마도 문제는 있습니다. 도쿠시마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도쿠시마 감독이 올 시즌에 우라와 레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영입했는데 이름은 사실 저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외국인 감독이 지금 입국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영상 통화해가지고 경기 전에 지시 내리고 이래요. 이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게다가 뭐 용병도 지금 다 못 뜁니다. 도쿠시마가 용병이 있었으면 지금 판도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도쿠시마도 용병 4명 다 못 뜁니다. 다 못 뛰어요. 4명이 지금 다 입국 못했고 이거 컵대회인 만큼 만약에 도쿠시마 쪽도 로테이션 돌린다 그러면 사실 이미 개막전에서도 국내 선수만 가지고 경기를 뛰었고 마지막에 한 끗을 못 넘어가지고 비겼습니다. 국내 선수들끼리 싸웠는데 오이타보다 경기를 잘했다. 그리고 점유율도 높았고 사실은 마지막 1대0 선취골을 넣고 앞서갔지만 마지막에 그 한계를 좀 못 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늘 경기 까딱하다가 넘어갑니다. 까딱하다가 지금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쿠시마도 공 점유율 축구를 한다. FC 도쿄는 수비 축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공 점유율 자체는 도쿠시마가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 점유율은 도쿠시마가 높을 거예요. 그쵸, 지금 일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라이브 스코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 영상으로 안 보고. 그럼 겉으로만 딱 보면 FC 도쿄랑 도쿠시마랑 붙으면 도쿠시마 경기력이 훨씬 좋은 걸로 보일 겁니다. 당연하죠. 공 점유율 축구를 하는 도쿠시마니까. 이때까지 2부 리그 애들 뭐 좁혀고 앉는 뭐 그런 걸 다 빼고 나서라도 기본적으로 도쿠시마는 공 점유율 축구를 하니까 아무래도 도쿠시마가 좀 잘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용병 둘 다 없어. 둘 다 개판이야. 공 점유율 잡고 어차피 FC 도쿄도 역습 나가려고 하는데 용병 없어요. 안 그래도 센터백도 없고 지금 애들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난리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축구는 개판이다. 이 경기 주력으로 들어갔다 죽습니다. FC 도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무승부 언더 뭐 다른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뭐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쿠시마가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용병이 없다니까 아예. 용병이 아예 없다니까요. 갑자기 또 FC 도쿄가 뭐 하려고 개막전에서 승리도 못했는데 컵대회 초반부터 홈에서 지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FC 도쿄가 나왔는데 어차피 둘 다 지금 용병 못 들어오고 핵심 용병 없고 개판이다. 그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무승부 찍고 치웁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 햄무 찍고 치워버리면 돼요. 도쿄가 분명히 전력은 앞섭니다. FC 도쿄의 전력이 명백하게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베팅 업체나 지금 어떤 잘못된 글들을 보면 도쿠시마 프렌을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도쿠시마 프렌 들어갈 정도로 도쿠시마의 승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무승부가 나가지고 지금 프렌을 가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잘못됐죠. 무승부가 보이면 무승부를 가야죠. 괜히 도쿠시마 승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프렌 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배당 깎아 먹는 겁니다. 명백하게 FC 도쿄의 승부 사이드입니다. 명백하게 FC 도쿄의 승부 사이드예요. 근데 올리베이라가 결정하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언더 넣고 치우는 게 가장 무난하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골로 레가 없다. 근데 사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요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빨간색을 이제 초록색으로 바꿀 건데요. 이렇게 상황 안 좋을 때 개판들하고 놀면 죽습니다. 그냥 언더 한번 가보실 분들은 언더만 한번 가보시고 안 되면 무무 조합 할 때 있죠. 무승부 2개 넣으면 조합 괜찮아요. 역배 터지고 할 때 역배 터지는 날 무승부 요런 거 여러분들이 가진 거 한 뭐 10분의 1 정도 투자하면 이걸로 본전 찾습니다. 찾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 에버튼 그것도 햄무 넣으니까 본전 찾았다. 그죠? 딴 거 잃더라도 고배당으로 무무 요런 거 한번 넣어 볼 만합니다. 그럴 때 요런 경기를 한번 넣는 겁니다. 굳이 FC 도쿄 승에 또 풀bet 하지 말고 또 그런 거 좀 또 하면 뒤진다. 뭐 배당 하루 이틀 배팅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요코하마 요코하마란다. 지금 뭐 FC 도쿄 뭐 도쿠시마 2부 리그에서 존내 잘했다던데 뭐 하면 지금 용병 없다. 여기도 용병 없고 얘도 핵심 용병 없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는 아닌데 무승부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가시와 레이솔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올 시즌에 울릉가가 떠났으니까 울릉가 없으니까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FC는 제가 개막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근데 요코하마 FC 2년 전에 2부 리그 있을 때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축구를 잘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공격 축구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요코하마 FC의 그 유소년 시스템 중에 어린 공격수들이 좀 많아요. 괜찮은 공격수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걔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격 축구를 하는 거 인정. 왜냐하면 작년에는 J리그 강등이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물음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5대1로 삿포로한테 졌어요. 한테 졌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은 컵 대회니까 요코하마가 로테이션 돌리면 어린 친구들 그 어린 친구들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크다 그러면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여기는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노장 선수긴 한데,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다 가시와 레이솔의 실제로 에이스가 울릉가예요, 아니면 다른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아시는 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시와 레이솔의 에이스가 울릉가야, 아니면 다른 선수가 있습니까? 물결표 또라이몽 물결표 요것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감사합니다. 울릉가가 득점왕 한 건 알겠어. 얘가 다쳤으니까. 얘 누구야? 김순규. 수아이 오른팔님 추천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가시와 유상철 난리 났네. 큰일 났다. 이 진심 아니지? 요 누구야? 가시와 레이솔의 에이스 누굽니까? 이브리그 갔을 때도 같이 쫓아갔고, 누구야? 이거 모르고 배팅하면 안 되잖아. 왼쪽 윙입니다. 왼쪽 공격수예요. 누굽니까?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할게요. 가시와 레이솔은 실질적으로는 크리스티아노가 사실은 조금 에이스입니다. 호날두 아닙니다. 티아노가 좀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하는 선수고, 물론 작년에 얘가 부상으로 나갔을 때 울릉가가 잘하긴 했지. 근데 어쨌든 이 크리스티아노가 어쨌든 2부 리그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갈 정도로 가시와의 좀 기둥 같은 선수인데, 얘가 아마 나이가 이제 벌써 3살 4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백업으로 나올 거라고 일본 기사들이 전부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백업으로 나오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도 일부 공격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아마 아마 백업 돌릴 거고, 마찬가지 가시와도 3명의 용병이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안젤로티, 도지, 사비오. 일본이 지금 남미 선수 많이 영입하니까요. 얘들 입국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층 얇다. 다만 작년에 가시와 레이솔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시와 레이솔은 1부 리그로 승격하면서요.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업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정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정원님 어서 오십시오. 영입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아 레이솔이 영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보다 많아요. 리그 자체도 한 작년에도 16명에서 18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어요. 스타팅 라인업이. 그러니까 3, 4명 정도는 기본으로 막 경기마다 바뀌기도 했었다고. 근데 오늘 경기 3, 4명 정도 빠지더라도 가시와 레이솔은 일정 부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다만 요코하마 FC는 어린 애들이 기량이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그 어린 나이대이고 실제로 얼마나 기량이 좋은지는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근데 작년에까지는 잘 못했으니까 요코하마 FC가 하위권에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 기본적으로 둘 다 용병이 어차피 잘 못 나오는 상태라면은 가시와가 잡을 걸로 봅니다. 다만 요코하마 FC는 용병이 하나 있습니다. 클레베르가 우선 출전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못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용병은 있어요. 스트라이커 용병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도 가시와가 밀린 멤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시와 레이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가시와 레이솔은 서로 공격적으로 나오면 가시와 레이솔은 그냥 맞불 놓습니다. 바로 맞불 놓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닥치고 공격하는 유형의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가장 무난해 보이는 거는 사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가 나은 것 같고, 그 용병 없다고 지금 언더 보면 안 돼요. 팀 스타일이 있으니까 오버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오버가 가장 나아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요거 승패가 갈리면 어디가 잡을 것 같냐라고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시와 레이솔의 전력이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가시와 레이솔이 조금 낫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시와 레이솔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가시와 레이솔 승 보겠습니다. 가시와 레이솔 승. 이거 무승부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가시와가 잡을 확률이 크고, 지금 그래도 가시와도 지금 용병이 없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크리스티아노 이 에이스 선수까지 출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요거 마이너스 핸디를 장담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핸디 무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 무브 볼게요. 가시아 레이솔이 잡을 확률이 명백하게 높다. 전부 다 버럭게 칠해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배당 대비해서 좋다는 거지 실제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조금 몇 개 빼야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무난한 거는 오버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이랑 지금 요코하마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본다면 오버를 찍는 게 맞다. 오버 보도록 할게요.
핸디문은 사실 잘 뭐 오바 나도 이상하지 않고 무승부 나도 이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5대5 원칙을 가져갑니다. 핸디무 마이너스 핸디승 어쨌든 가시화의 우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용도 아마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용병이 없어서 하여튼 뭐 골 결정력이 좀 안 좋을까봐 조금 그게 걱정입니다. 여기도 컵입니다. 베갈달 센다이 작년에 엄청 꼴찌하다가 마지막에 원정 경기에서 상승세 오지게 타면서 베갈달 센다이가 마지막에 원정에서 4연승에서 기록해서 끝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단 1승도 없었던 쪽이 요코하마 베갈달 센다이 쪽이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지난 시즌 우승팀인데 작년에 9등까지 떨어졌다. 이유는 뭐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스타일이 조금 간판됐습니다. 마리노스는 스타일이 조금 간파됐다. 그러니까 그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개인기는 좋은데 좀 키가 작고 뭐 약간 뭐 좀 이렇게 듬직한 면이 없다고 할까요? 좀 우직한 면이 조금 떨어지는 스타일의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뒷공간 파고예요. 그러니까 그 뒷공간 파고 들어오는 것만 막다 보면은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막을 수도 있던 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근데 요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코하마 마리노스 쪽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이 너무 똥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1.32가 승배당인데. 이게 지금 과연 정상인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요거 1.3짜리라도 요거는 베팅을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용병들이 입국하지 않았다. 세아라 입국 직전.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에이스로 뛰었던 에우베르는 아예 부상입니다. 못 뛰어요. 그 다음에 마르코스라고 작년에 11골 넣었던 선수 있습니다. 우리랑 할 때 아침에서 나왔던 선수인데 얘도 자가격리 기간 중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다 결장입니다. 결장. 그러니까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키가 작은 용병들이, 빠르고 개인기 좋은 용병들이 보통 다른 팀의 수비수 뒷공간을 파고 좀 제끼고 막 이런 게 필요한데 얘들이 못 나오는데, 지금 수비가 아무리 불안한 베갈다 센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핵심 용병들이 못 나온다면 사실은 조금 뭐 물음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갈다 센다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베갈다 센다이도 작년에 수비가 붕괴하면서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수비 후 역습하던 팀에서 작년에 공격 축구로 변화를 시도하다가 폭망하고 당연히 감독 바꿨겠죠. 감독 교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용병들이 좀 입국을 못했어요. 오티라든지 뭐 쿠엔카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습니다. 쿠엔카도 지금 입국을 못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상성적으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을 보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승을 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배당을 이 정도로 똥으로 줄 정도로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상태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닥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무식하게 역배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뭐 그런 경기입니다. 다만 베가자 센다이가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잡은 적은 없다. 이게 지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베갈데 센다이가 작년에 막판에 원정에서 잘했던 부분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히트스남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요거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스타일만 본다면 오버를 찍고 치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베갈다 센다이가 첫 경기에서 의외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변수가 아닌 변수입니다. 부상자는 양쪽이 다 많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고배당으로 해외 쪽은 하여튼 뭐 요렇게 봅니다. 요코하마가 마이너스 엔티까지 간다고 보는데, 특히 일본 쪽은 마이너스 엔티까지 간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용병 없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작년에 수원 삼성한테 졌어요. 삼성한테 졌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노스가 졌어요. 작년에 삼성은 그 국내 선수들만 나갔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용병 다 있었는데 삼성한테 졌습니다. 손삼성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잠가버리면 잠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친듯이 무승부, 또는 요거 프랜승도 배당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6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플러스 핸디 승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어번호 요거 패스할게요. 진짜 패스해야 됩니다. 잘못 까딱 하다가는 베갈다 샌데가 조 터집니다. 지금 기준점 3.5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3.5까지는 개인적으로 못 간다고 보겠습니다. 용병 없는데 뭐 누가 어떻게 가냐 뭐 이렇게 보는데 까딱 하다가 베갈다 샌데가 수비가 흔들리면 간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차라리 저 같으면 프렌 한번 배당 대비해서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베갈다 샌데가 잡아버릴 확률도 보입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베갈다 샌데가 좀 세트피스에서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간다면 언더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고배당을 간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경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시마하고 사간도스 갈게요. 여기도 사실 가시마도 요카마 마리노스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제가 첫 경기 이거 가시마가 그 상성적으로 봤을 때 가시마가 거의 시미즈 에스펄스한테 한 번도 안 져가지고 가시마를 가자고 했었는데, 이 새끼들 제가 선취골 넣고 넣는 거 보고 잠들었는데 이 새끼들 역전패 당해가지고 가시마가 첫 경기에 졌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가시마 기본적으로 수비가 약한 팀입니다. 수비가 약한 팀이고 사간도스는 수비만 하는 팀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오포에두라든지 핵심 용병들 둔가는 입국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1 용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베라우 실바가 어쨌든 출전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시마 쪽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격 쪽에 유망주들도 꽤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우에다라든지 뭐 소메노라든지 아라키라든지 뭐 팀에 잠깐만요, 이거 내가 잘못 쳤네. 좀 표시해 드릴게요. 뭐 아라키라든지 뭐 우에다라든지 뭐 소메노라든지 뭐 요렇게 지금 뭐 출전할 수 있는 유망주들은 많다. 그러니까 선수층은 나름 두꺼운 편인 게 가시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시마가 조금 낫다고 봅니다. 가시마가 좀 낫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컵 대회를 막 욕심낼 정도의 팀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공격수가 제대로 된 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 지금 스트라이커가 누가 나올지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선수도 잘 없습니다. 잘하면 그 21세 이하 선수로 스트라이커를 투입한다. 그러면 공격적에 지금 기댈 구멍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경기는 명백하게 그래도 가시마가 잡을 확률이 좀 큰 경기로 보겠습니다. 가시마가 잡을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요거는 지금 일본 쪽 배당도 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승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시마가 잡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지금 국내 배당이 1.56, 해외 배당이 1.64,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돌려서 말하면 요거는 지금 들어가도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마이너스 엔티까지 간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간도스가 백업 멤버가 나와버리면 지금 사간도스 같은 클럽들한테 지금 가시마의 전력으로 뚫으려면 두세 골 이상 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거 초록색은 배당 대비해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제 영상은 남겨드렸는데 그 대비해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너무 초록색 칠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경기로 보지 마라. 초록색은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표시해 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시마 마엔승의 빨간색을 좀 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은 가시마 승으로 드립니다. 한 폴도 골라간다면 가시마 승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버 원래 초록색 칠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요거 다 역배로 한 묶음 가라는 겁니다. 요것도 가시와 승, 주력은 아니고 부주력이 한번 가볼만 하다는 거고, FC 도쿄는 부주력이 언더가고 승부패 나도 모르겠다. 둘 다 스트라이커 없고 용병도 없고입니다. 그 다음에 삿포로랑 후쿠오카는 삿포로 한번 들어가 볼만은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용병 결장이 있는 데다가 후쿠오카가 작년에 수비 쪽으로 엄청 유명하던 팀인데 잠궈버리면 답 없다. 나고야 간바 오사카 답 없어서 무승부입니다. 고배당으로 이렇게 종류별로 노렸으면 하는 겁니다. 가와사키는 승 마이승 오바, 이거 진심으로 보는 겁니다. 차라리 요거를 참 초록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네. 해외 쪽은 오바 잘 모르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세리스 오사카가 공격적인 축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J리그 컵 중에 마지막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하고 시미즈 에스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산프레체 히로시마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FC 도쿄하고 비슷한 팀입니다. 몇 년째 스타일 똑같습니다. 팀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고, 히로시마도 선수비 후 역습,
간혹 가다가 괜찮은 용병들 뽑아오면 그의 성적이 좀 괜찮고, 만약에 용병들 좀 잘못 뽑으면 그의 폭망. 작년에는 용병들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안 좋아서 좀 뭐 물음표였는데, 올 시즌에는 다행스럽게 새로 영입한 용병이 개막전에서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영입한 용병이 용병 산투스가 개막전에서 선취골을 넣었다. 뭐 약간 요런 면을 보는데, 아마 오늘 경기 출전 안 합니다. 오늘 경기 결장 할 겁니다. 대부분 요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머지 선수들도 부상자가 조금 있다. 뭐 백업 스트라이커인 나가이라든지 하이네르가 좀 결장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스트라이커 자리가 조금 비기는 합니다. 그래서 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뭐 보는 쪽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산프레체 히로시마 감독도 오래됐습니다. 이 감독도 조호쿠 감독도 그 컵 대회에서 주전 잘 안 쓴다. 안 쓴다. 특히 예선전에선 잘 안 씁니다. 뭐 8강 이상 가면은 뭐 가는 건데, 최소 로테이션은 돌린다. 그러니까 아마 용병 이 스트라이크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 멤버는 아니다. 특히 그리고 시미즈 에스펄스도 작년에 사실은 좀 원래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이었는데, 작년에 강등이 없다 보니까 J리그 애들이 전부 다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하위권 애들이. 그래서 닥치고 공격하다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지금 다시 약간 선수비 후역습 쪽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수비 쪽인 축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언더가 먼저 보이는 경기, 둘 다 수비 쪽으로 나올 거고, 주전은 없고, 공격수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 애들이 많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기본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용병 쪽이 조금 뛰는 쪽이 여기 시미즈 에스펄스입니다. 여기 바우토랑 카를리뉴스가 지금 여기는 공격수입니다.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출전했고, 오늘 경기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그 수비리더 바우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경기를 정상적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어쨌든 용병이 한두 명이라도 뛰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산프레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용병이 골을 넣어서 다행이지, 수비 쪽에도 조금 약점을 보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전력이 뭐 100%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장자가 많아요. 이외에도 자국 선수 결장자가 많아. 그래서 아직 산프레체 히로시마 작년에 후반기 상승세 탈 때의 멤버들은 거의 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요거는 뭐 해외 쪽이랑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프랜승보다는 사실 무승부 언더. 그 프랜승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미즈가 전력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시미즈의 전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다득점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득점 힘들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만약에 적중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뭐냐,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앤디가 언더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고배당 무승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시미즈 프랜승 쪽으로 생각할게요. 나 언제 과묵한 유저가 많은 방송 1등을 했노. 참 큰일 났다. 자, 하여튼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했는데 내 점심시간 다 끝났네. 뭐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모비스랑 국내 경기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국내 경기는 편하게 들으십시오. 국내 경기는 어디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분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제 생각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비스랑 KCC는 사실 뭐 둘 다 암덩어리 매치라고 봅니다. 뭐 오래된 친구 사이긴 한데 지금 하여튼 뭐 지난 경기에서는 어쨌든 전창진 감독이 간만에 DB전에서 크게 이겼어요. 사실 전력은 KCC가 조금 낫다. 제가 봐도 전력은 KCC가 조금 낫다. 다만 왜냐하면 모비스는 득점을 제가 볼 때는 션농 말고는 제대로 하는 애가 없다. 뭐 장재석 알죠? 고양 오리온에 있었죠. 뭐 장재석 뭐 최진수 뭐 나머지 애들 뭐 또 누구 있냐? 뭐 그 포인트 가드 그 누구냐? 그 고등학교 때 갔는 애 그 조그만한 선 뭐냐? 걔 뭐 하고 뭐 이현민 뭐 뛰는 애들 내가 볼 때 수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차라리 그 누구냐? 이정현하고 뭐 타일러 데이비스 뭐 아니면 뭐 라거나 그다음에 포인트 가드 유현진 그다음에 뭐 송교창까지 데리고 있는 전주 KCC의 전력이 조금 낫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둘이 똑같은 날 전일 경기를 펼쳤고 션농 말고 지금 누구냐 저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션농이 나올 때가 아니고 사실은 모비스가 좀 앞서가다가
누구냐 그 버넌 맥클린이 나오는 타이밍에 그 모비스가 수비를 성공하고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속공을 넣을 때 한꺼번에 4쿼터에 한 10점 정도를 뒤집어 버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 맞대결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떨어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KCC가 나아요. 버넌 맥클린 또 바로 오자마자 KCC전에 나와서 사실 타일러 데이비스가 조금 방심하다가 당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KCC의 전력이 낫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KCC가 차라리 뭐 승 한번 넣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오버 기준점 좀 높다고 봅니다. 아무리 모비스가 점수가 많이 160.5가 나왔는데 좀 많이 뽑는 팀이라고 치더라도 전주 KCC도 마지막에 공격할 때 이정현이가 공 질질 끄면서 막 미친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그래도 살짝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게요. 그래서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KCC 승에 프랜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5점 기준점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언더에 조금 더 가깝다. 개인적으로는 갈 거면 KCC 승에다가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KCC 승 언더 두 개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뭐 프랜승은 여러분들 선택. 언더 배당 대비하면 역배 잡아볼 만한 확률은 나온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하고 삼성생명은 사실은 우리은행 삼성생명 초접전을 펼쳤고 지금 마이너스 핸디 4.5를 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개인적으로 1차전에 삼성생명이 스몰 라인업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우리은행이 좀 처음에는 대처를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2차전에서 바로 끝낼 줄 알았고 사실 우리은행 승 마인승 언더에서 2차전에서 끝낼 줄 알았는데 2차전에서도 윤예빈하고 뭐 어차피 골밑은 김한별하고 배윤이 있으니까 우리은행이 못 막았습니다. 게다가 박혜진 선수가 1차전 다음에 2차전에서도 슛 성공률이 좀 떨어졌어요. 체력적인 문제를 보였다. 그러면 3차전에서는 박혜진 뭐 지금 다 좀 보일 걸로 보이고 변수로는 지금 박지현 선수가 수비 쪽으로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공격 쪽에서 외곽 석점 슛을 좀 많이 터트려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속공을 나갔을 때 특유의 약간 아데바쿤보 같은 움직임이죠. 속공을 나갈 때 번개같이 나가가지고 막 제끼고 높이를 이용해서 막 속공까지 마무리 지어주고 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김한별하고 배혜윤의 높이를 막기는 좀 힘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잘못하다가는 이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가 잡을 것 같으면 어디가 잡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배팅을 한다면 어디로 할 거냐 저는 삼성생명 쪽으로 배팅하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어차피 5대5 확률에서 높이의 우위를 가진 쪽은 삼성생명이고 체력적인 열세를 보인 쪽은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은행 또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골 밑에 있는 선수를 막으려면 어쨌든 반칙으로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요거는 사실 역배를 한번 볼 수 있는 경기다. 충분하게 역배를 한번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이 잡을 확률이 꽤 있다고 봅니다. 요거 사실 확률은 좀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은행이 가서 KB스타즈랑 한판 재밌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은행이 올라가면 KB스타즈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생명이 올라가면 지금 박지수한테 그냥 처발리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뭐 김보미까지 미쳐 설쳐돼 가지고 뭐 어쨌든 이거 뭐 답이 없는 것 같다. 김단비까지는 어떻게 뭐 삽질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삼성생명 쪽을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38.5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체력이 좀 많이 고갈됐다.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고배당으로 삼성생명 승 한번 잡아봤으면 뭐 요 정도. 꽃나무 유치원님 추천 요 정도. 감사합니다. 뭐 확률 높으니까 요거는 4.5니까 그래도 삼성 프랜승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삼공사 도로공사 이거 뭐 다 도로공사 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도로공사 뭐 플레이오프 뭐 거의 뭐 탈락 확정됐고요. 뭐 탈락 확정됐고 지금 도로공사가 4등인데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지금 기업은행보다 승점이 1점 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고 뭐 사실 뭐 디오프가 조금 무서워서 그렇지 뭐 올 시즌에 지금 상대 전적에서는 2승 3패로 인삼공사가 앞서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다급한 게 뭐 그 도로공사 쪽이 워낙 다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정배 쪽으로 그래도 켈시라든지 박정아라든지 배윤아라든지 뭐 선수층이 좀 그래도 두껍고 정대행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있는 원맨팀 인삼공사보다는 급하고 모두가 집중해야 되고 성적이 달려있는 도로공사 쪽이 잡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도로공사 승은 똥배고요. 마인승 보고 언어번은 사실은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진 않은데 인삼공사 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버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서로 둘 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한 세트는 가져간다고 치면 180.5라는 기준점이 높은 기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똥배라서 배당 체크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확률은 높아 보인다. 2개 이상입니다. 안숙길님 추천 2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이고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10 뒤에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알람 좀 끄고 올게요. 바쁘게 왔네요. 바쁘게 왔다. 하이즈010329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